자, 수정 명령어를 보실 때 가로로 보지 말고 세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요.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포토샵이나 3D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여러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수정 명령어가 바로 이렇게 4개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기본으로 4개를 쓰고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무브하고 카피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카피하고 어레이가 또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하고 어레이와 미러가 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구나. 어쨌든 뭐 복사하고 대칭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더 넣자면 옵셋이라는 명령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옵셋도 복사하는 거죠. 이동, 복사, 배열, 대칭, 간격 띄우기. 요게 이제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로테이트와 관련된 명령어는 아쉽게도 로테이트밖에 없습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치, 늘리기예요. 랭슨, 길이를 조절합니다. 네, 끝이네요. 그 다음 이레이즈, 지우고, 브레이크, 끊고, 트림이 빠져있죠. 역시 트림도 끊기죠. 트림 자르기,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근데 트림 브레이크에 정반대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아직 조인 안 했군요. 자, 그 다음 디바이드, 똑같이 나누고, 매주 분할하고 이렇게. 그래서 명령어들을 세로로 외워두시면 돼요. move, rotate, scale, erase. 자,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지요. 제가 사각형을 그려보죠. 사각형도 좋고 원도 좋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또는 서클 반지름 15 그리고 라인.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동하기. 자, 이동하기는 여기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객체 선택입니다.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네,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런 다음 목적지를 클릭해 주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세컨 포인트.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하기.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기준점 선택하고 세컨 포인트 선택하고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기준점 선택하고 세컨 포인트 선택하고 다시 이동하기 기준점 선택하고 세컨 선택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카피입니다. 복제죠? 자, 카피. 똑같아요.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엔터. 베이스 포인트 물어보네요. 그 다음 세컨 포인트 물어봅니다. 복제된 거 맞습니까? 그런데 계속 복제가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엔터 치면 복제가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복사하는 거,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간격을 조절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간격 쓰면 돼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모드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모드. 얘를 눌러보시면 싱글하고 멀티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싱글로 놓게 되면 한 번만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싱글 모드고, 다시 카피 모드에서 멀티플로 놓게 되면 이렇게 여러 번 복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과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 과제물입니다. 왼쪽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입니다. 자, 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 둘까요? 자, 중심선 레이어 빨간색이고, 로드 자, 로드 센터. 자, 오케이. 자, X라인 영도, 그 다음에 30도, 90도, 150도. 자,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다시 한번 반지름 55. 자, 옵셋 5mm. 자,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속성을 맞춰야 되겠죠? 자, 이 안쪽에는 원이 4개가 들어가네요. 서클, 반지름 3.5, 카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포인트에다 복사를 하면 되겠고,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한번 반지름 10, 그 다음 카피, 중심점 클릭하고 교차점, 교차점. 자,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원을 안 그리더라도 쉽게 작업할 수 있겠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역시 카피를 할 겁니다. 카피.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 배열이라는 건데, 어레이를 누르면 Enter number of items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즉, 다시 말하면 몇 개를 복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5개라고 썼습니다. 이때 5개란 얘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쪽에 4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세컨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컨 포인트가 있고 피트가 있습니다. 일단 세컨 포인트요.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딱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카피, 어레이 5개, 30mm만큼. 그러면 30mm 간격으로 이렇게 5개가 복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5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길이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총 6개를 복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포함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안에 총 6개가 들어가게끔. 카피, 객체 선택하고, 어레이 6개. 이번에는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못 맞추잖아요. 피트요. 피트로 거꾸로 최종 목적지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은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총 6개 완성이 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카피에 어레이 기능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어레이요. 원래 어레이가 카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어레이는 여기 있어요. 이게 어레이입니다. 자, 어레이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가 있고, 패스 어레이가 있고, 폴라 어레이가 있고. 자, 먼저 렉탱귤러요. 자, 사각형 골뱅이 30,30. 제가 원하는 건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3개를 복사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어레이를 쓰는 거죠. 카피를 쓴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어레이 4개, 다시 카피, 어레이 3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카피를 쓰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몇 개, 세로 방향으로 몇 개, 2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레이를 쓰면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어레이,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물어봐요. 엔터 어레이 타입. 어레이할, 그러니까 배열할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사각형입니까? 경로입니까? 원형입니까? 사각형이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고 이 위에 리본 메뉴가 싹 바뀝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컬럼이 나오죠? 컬럼과 로우. 컬럼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되는 걸 말하고, 로우는 이렇게 복제되는 걸 말합니다. 아이템의 개수, 그 다음 간격, 비트윈은 간격입니다. 레벨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레벨은 Z축 방향입니다. 이건 지우고, 네, 여기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컬럼을 10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5개로 했습니다. 그럼 5개로. 로우를 10개로 했습니다. 그러면 10개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3개로 했습니다. 3개로 된 거 보이시나요? 자, 비트윈, 간격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간격의 개념이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아니구나. 뭐냐면, 요만큼이 비트윈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요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비트윈은 간격이란 뜻인데, 첫 번째, 객체와 객체 사이 간격이 아니고,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이요. 이해되셨나요? 네. 비트윈이란 얘기는 이 객체가 시작된 시작 위치에서 그 다음 객체가 나올 시작 위치, 바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비트윈입니다. 제가 이걸 30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윈을 30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버리는 거죠.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이잖아요. 자, 40으로 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인 거죠. 여기 간격이 10mm가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40. 그러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 어레이.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렉탱귤러.
여기 파란색 점들 보이시죠? 이걸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손잡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바깥쪽 손잡이는 개수입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개수가 늘어날 겁니다.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 반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얘는 간격입니다.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간격을 더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45, 30 그러면 딱 붙겠죠. 45 이런 식으로 간격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혹은 숫자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5 그 다음 35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립을 이용해서 간격을 조절해 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어레이 렉탱귤러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요. 오소시에이티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는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단어입니다. 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소시에이티브는 우리나라 말로 연관이란 뜻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연관입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연관 배열이 됩니다. 아이템하고 아이템이 서로 연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연관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간격이라든지 혹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성을 가지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템 수정이 안 돼요. 개수는 조절이 돼요. 개수는 내 맘대로 조절이 되는데 아이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어레이에서는 저 오소시에이티브를 잘 안 써요. 자, 일단 제가 여기 켜놓고 오케이. 자, 클릭하니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내용도 싹 바뀝니다. 다시 볼까요? 얘는 어떤가요? 얘는 안 했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택이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오른쪽은 오소시에이티브 어레이, 즉 연관 배열이고 이쪽은 그냥 배열입니다. 선택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선택을 하면 역시 이렇게 간격을 혹은 개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개수를 혹은 간격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오소시에이티브는 여기 에디트 소스하고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지름 15짜리 원을 그렸습니다. 자, 선택하고 자, 에디트 소스부터 해보죠. 원본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원본을 수정하면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여기 제일 오른쪽 끝에 세이브 체인지, 디스커드 체인지. 세이브 체인지 수정한 걸 저장하겠습니다. 디스커드 체인지 무시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보죠. 원본 하나를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바뀌죠.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수정이 가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셀렉트 리플레이스 오브젝트 바꿔야 할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엔터. 기준점이요. 그 다음에 바꾸고자 할 객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replace item. 그러면 replacement object를 선택해 달랍니다. 이 원이 replacement입니다.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당연히 중심점이겠죠. 그리고 바꾸고자 할 객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그러면 내용을 싹 바꿨네요. 그러면 얘를 낱개로 쓰고 싶어요. 얘처럼. 자, 분해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explod라는 명령어 보이시나요? 이 명령어 쓰시면 돼요. 분해합니다. 자, explode 그리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낱개로 다 분해가 돼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입니다.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배열입니다. 당연히 센터 포인트를 물어봐요. 중심점 클릭. 자, 이 위에로 올라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총 6개네요. 제가 12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30도 간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싹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중심선이죠. 자, 이 안에 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반지름 9mm.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기준점은 여기 교차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돼 있어요. X라인 버티컬, 그 다음 옵셋 21mm, 다시 한번 2mm씩 이렇게.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나머지 필렛으로,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가운데 모양 완성됐고요. 이 선이 왼쪽으로 15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15mm, 다시 한번 17.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반지름 6mm고 뒤쪽에는 반지름 8mm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트림으로 조금만 끄는 다음 필렛, 다시 필렛, 또 필렛, 또 필렛.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옵셋 5mm. 자, 선 연장해 볼까요?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 됐고요. 서클 반지름 5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0mm. 여기 보면 요 끝에서 끝에까지가 24mm랍니다. 옵셋 12mm 이렇게요.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나머지 트림, 아니 잠시 옵셋 5mm 트림. 자, 이렇게 트림 먼저 하고 그 다음 트림을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데 개수가 4개. 얘는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개수가 12개.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개수가 12개. 자,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다시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아이템의 개수 4개.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에 여기 원이 반지름 20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고 제가 원하는 건 5mm 더 나가길 원해요. 옵셋 25mm 이렇게요.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네, 전부 다 중심선이네요. 이렇게 서클 여기에 원이 있는데 하나는 반지름 4이고 하나는 반지름 5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자, 일단 이렇게요. 그런데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여기죠? 수량은 4개. 근데 보세요. 터진 방향이 이렇게 터진 방향이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과제물은 어떤가요? 한 방향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로테이트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로테이트 아이템 이 값을 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아이템을 복사하면서 아이템 스스로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끄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템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클로즈 어레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0.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도 하나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요 라인이 여기에도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이건 패턴 만드는 겁니다. 배열의 패턴을 짜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옵셋 일단 5mm. 자, 트림으로 끊습니다. 다시 지우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복제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클릭. 어떻게 되나요?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요만큼이 다시 여기 복제되고 여기 복제되고 또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런 건 이제 패턴을 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그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이고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으로,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서클 19.5mm, 다시 한번 서클 25mm. 자, 얘는 중심선이니까, 자, 다시 한번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중심선들 정리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패턴입니다.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아, 일찍 잘랐다.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역시 트림으로. 여기는 아크죠?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mm. 네, 나머지 이만큼 필요 없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네, 다 만들어졌네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과제물은 X라인이 아니고 레이로 그립니다. 그리고 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레이. 그리고 그래서 절반만 그리면 됩니다.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요. 서클 파이 30, 지름 30. 다시 한번, 이번엔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얘도 중심선입니다. 여기에 파이 10, 즉 지름 10mm. 다시 한번 반지름 10mm. 이렇게 있습니다. 요 조그만 원 있죠? 이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선을 그리는 건데,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립니다. 자, 라인, 탄젠트에서 큰 원의 탄젠트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봅니다. 탄젠트, 바깥쪽에 이 조그만 원 있죠? 탄젠트에서 다시 이 안쪽에 큰 원의 탄젠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옵셋 5mm. 이렇게 옵셋합니다. 자, 그 다음 옵셋 5mm 똑같이 한 다음, 네, 여기 다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요 부분, 여기가 반지름 2mm입니다. 필렛 반지름 2mm. 이렇게요. 나머지 트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4mm예요. 필렛 반지름 4mm. 이렇게 생겼네요.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아이템이 3개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는 반지름 30이에요. 필렛 반지름 30. 다시 한번 30. 다시 한번 30. 나머지 트림으로 가운데를 잘라내니까 모양 완성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안쪽에 원이 있네요. 반지름 9mm. 그 다음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자,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자, 반지름 0으로 고쳐주고요. 나머지 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19.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mm. 자, 다시 옵셋 5mm.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죠? 요 안쪽의 지름이 10mm입니다. 아니, 반지름이 10mm요. 이렇게 합니다. 옵셋 1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 서클 반지름 10mm.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 서클 TTR이요.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30인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림입니다. 이렇게요. 경계를 지정해서 트림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필렛입니다. 자, 먼저 트림으로 이렇게 조금씩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필렛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필렛이 조금 어려우니까 트림을 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수평선에서부터 30mm, 수직선에서부터 20mm, 옵셋 30, 옵셋 20. 네, 여기 교차점 있죠? 여기가 중심입니다. 서클 반지름 40. 자, 트림으로 조금 끊고, 여기는 반지름 5예요. 필렛 반지름 5. 다시 여기는 반지름 19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네, 다 됐네요.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수량만 4개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